지하철도 웨이팅이 필요한 동네 성수. 그런데 요즘 이런 말도 들립니다. 팝업 빼면 시체?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고 영국 매거진 타임아웃 선정 2024년 세계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오른 성수. 그런데 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질까요? 분명 성수가 처음부터 핫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1979년에 성수대교 개통으로 강남과 직접 연결됐고 2호선 성수역, 7호선 건대입구역,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까지 갖춰져 최상의 교통요지로 꼽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제화 공장과 창고로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이때 구청장 최초로 성동구 아이돌이라는 타이틀 가진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인데요. 지금의 성수가 만들어지기까지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2014년 취임 이후 SNS 소통 능력으로도 유명했지만 진짜 능력은 지역개발과 도시재생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금의 성수동이 되기까지 여러 사업과 정책을 펼쳤는데요. 첫째, 성수의 상징인 붉은 벽돌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 짓거나 고칠 때 붉은 벽돌을 쓰면 공사비의 50% 범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붉은 벽돌은 성수의 드레스 코드이자 힙함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고, 둘째,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들어온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구역을 만들고 건물주, 임차인, 구청이 함께 상생 협약을 맺어 임대료 급등을 막았습니다. 셋째, 냉난방 공기 정화, 와이파이까지 되는 스마트버스 정류장, 그리고 따로 설치된 밀폐형 흡연 부스,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강화했습니다. 넷째, 일자리와 주거, 기업과 연구시설이 들어오기 좋은 규제 완화 구역을 지정했고 살아있는 동네로 만들려 했습니다. 실제로 성동구가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성동구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4,365억 원에서 2024년 1조 5,497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10년 만에 약 3.5배, 1조 원 이상 늘어난 셈이죠. 좋은 입지 위에 재생 정책이 더해지며 성수는 핫플레이스, 세계가 주목하는 동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성수, 팝업, 감자탕 빼면 시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집 주변이 계속 공사판이고 슈퍼, 백반집 같은 가게가 팝업으로 바뀌면서 금방 사라진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는 임대료와 기존 세입자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웬만한 기업 아니고서야 못 들어올 금액으로 무장해버린 연무장기는 이제 일주일 단기 임대 금액이 1억 원을 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잠깐, 부동산에 관심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료는 정해진 비율만 높일 수 있지 않나? 하지만 기업들은 그의 임대료 안정 정책에 사각지대를 파고 들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연 5% 인상 제한 규정은 장기 임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임대 계약에는 사실상 제한이 전혀 없고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죠. 월 단위로는 수천만 원, 최대 2억 원이 훌쩍 넘게 지불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장기 임대는 꺼리고 아예 팝업 전용으로만 공간을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특색이 이제는 팝업 그 자체가 되어버린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실제 지난 시간 다루었던 신사동도 임대료 폭등과 기존 세입자 이탈이 이어지자 공실 천국이 되었고 결국 한때의 거리라는 이미지로 전락했습니다. 성수 역시 이벤트성 소비만 반복된다면 유행이 식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성수는 여전히 뜨거워 보이지만 실상 유동인구 증가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런 팝업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난 걸까요? 요즘 브랜드들이 마케팅하는 방식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TV에서 광고하는 게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며 흥행하는 직결탄이었지만 지금은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유튜브가 발전되면서 우리는 핸드폰 화면에 담기는 경험 자체가 곧 브랜딩이 되었습니다. 성수동 팝업 자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쓸 광고비 오프라인 공간에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및 사진을 찍고 SNS로 퍼뜨리며 여러 컨텐츠로 확산이 되면서 2차, 3차 광고까지 더해져 확산을 이루는 거죠. 게다가 성수가 팝업의 성지가 된 데는 물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지역 일대가 대부분이 평지라 대형 장비 이동이 쉽고 강남 맞은편이라는 입지적 장점까지 겹쳐져 브랜드들이 체험형 팝업 장소로 성수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높은 임대료로 핫함을 증명하고 있는 성수, 가로수길, 동대문처럼 한 시대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이 살아야 상권도 숨을 쉽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팝업을 위해 규제를 피해가며 높은 임대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빠져나가는 순간 동네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따라서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단기 임대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할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더 많은 주민이 살고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재개발로 9,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단순히 고급 아파트뿐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같은 다양한 주거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 월세 때문에 쫓겨나는 소상공인도 줄고 평일에도 활기를 유지하는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팝업의 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성수는 멋진 팝업이 많지만 대부분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기간 한정이라는 매력 때문에 성공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동네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팝업에 장기 매장 전환 우선권, 임대 혜택을 줘서 단발성 이벤트가 상권의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만들기.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대여형 집기를 쓰고 종료 후 반드시 회수, 재활용하도록 약속받기. 이렇게 하면 팝업의 신선함은 살리면서도 환경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 상권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수만의 색깔을 지켜야 합니다. 공사와 리모델링이 반복되면서 동네의 본래색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붉은 벽돌처럼 상징적인 요소뿐 아니라 성소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성수만의 컨텐츠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 색을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면 성수는 한국의 브루클린이 아니라 진짜 성수다운 동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행 따라 돌고 도는 핫플레이스. 현재 그 중심에 서 있는 성수는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동네가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살고 오래 찾는 동네가 될까요? 이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 중심, 오래가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빌딩진영쌤이었습니다.